유방암 수술 후 재활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입니다. 유방암은 갑상선암 다음으로 여성에서 많이 발병하는 암입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정기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만큼 5년 후 생존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유방암은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트레이너 혹은 필라테스 강사분이 유방암 수술 후 재활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가 되려면 유방암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분들의 얘기를 알아듣고 어버버하지 않겠죠. 앞으로 노상혁 FTC에서는 유방암 환우분들이 여러분께 운동을 문의했을 때 운동 전문가로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유방암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유방의 구조와 주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유방의 구조는 크게 외부 조직과 내부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조직은 유두와 유륜, 내부 조직은 유선, 소엽, 유관, 섬유성 결체 조직, 지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부 조직을 알아보면요. 유두는 여느 피부와는 다른 부드러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각 종말이 분포되어 있고요. 젖이 나오는 5개에서 9개의 개구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유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륜은 유두를 둘러싸고 있으며 피부와는 다른 색을 띠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땀샘, 피지샘, 몽고메리 결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아실 테니까 몽고메리 결절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유방에는 유륜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윤활유 분비 역할을 하는 몽고메리 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비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어서 몽고메리 선이 막히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결절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것을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외부 조직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내부 조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조직에는 유선, 소엽, 유관, 결체 조직,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유선은 젖이 분비되는 샘입니다. 이 유선이 여러 개 모여서 소엽을 이루게 되고요. 소엽에서 만들어진 젖이 유두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엽과 유두를 연결해주는 관을 유관이라고 합니다. 소엽과 유관을 유방 안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결체 조직이고요. 피부와 결체 조직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지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활 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 유방 주변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흉근입니다. 유방 바로 뒤쪽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흉근은 2개의 신경이 지배하게 됩니다. 윗부분은 메디얼 팩토럴 너브가 지배하게 되고요. 아랫부분은 레트럴 팩토럴 너브가 지배하게 됩니다. 유방 절제술 시 흉근의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대흉근은 아트로피, 그러니까 위축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약화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대흉근이 관여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흉근의 액션은 다음과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있습니다. 대흉근 밑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은 림프절을 구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절의 구역을 나누는 방법 중 소흉근, 그러니까 팩토랄리스 마이너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방암의 전이를 판단하기 위한 림프절 절제 혹은 림프절의 검사를 하는 경우 소흉근의 손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소흉근이 관여하는 움직임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세라투스 안테리어입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갈비뼈에 붙어 있으면서 대흉근의 밑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은 롱소라식 너브라는 신경이 지배하게 됩니다.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롱소라식 너브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역시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마비 혹은 약화가 오게 됩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약화로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윙 스캐플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윙 스캐플라는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약화로 인해서 스캐플라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숄더의 어브덕션을 포함한 숄더의 움직임에 제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려고 할 때 스캐플라가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면서 스캐플라의 메디얼 보더가 안쪽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양상을 말하는데요.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마비가 오는 경우 팔을 90도 이상 들어올릴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라티스무스 돌지입니다. 이 근육은 소라코 돌잘 너브가 지배하게 되고요. 이 근육의 액션은 숄더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텐션 등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수술 중에는 광배근 피판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광배근의 일부를 떠서 유방의 보건술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광배근의 일부가 잘려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라티스무스 돌지의 근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방문하셨던 회원분 중에서 광배근의 근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양측의 숄더 익스텐션의 파워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등을 덮는 가장 큰 근육인 라티스무스 돌지의 근력의 차이가 생기면서 비대칭으로 인한 측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늑간 상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뒤쪽 경계, 위팔 안쪽 피부의 감각신경으로서 수술 시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무감각이나 이상 감각이 발생하게 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방암 전 절제술을 하신 저희 센터의 회원분께서는 수술 후 겨드랑이 안쪽에서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남의 살 같다는 느낌을 호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각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부상이나 위험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재활 운동을 진행하실 때 미리 인지하시고 주의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육과 여기에 관계된 움직임은 잘 기억하셨다가 초기 상담 시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방의 구조와 유방 주변의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재활을 원하시는 환우분들은 유방암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상혁 FTC에서는 여러분들이 재활운동 전문가로서 회원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 후 운동을 원하시는 환우분께서는 저희 노상혁 FTC로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분당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